사랑의 귀엽고 깜찍한 우리 빠꽁시대 빡친 친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쌤은 우주차양 람보 선생님 이브람 쌤이에요. 친구들 안녕. 사랑의 귀엽고 깜찍한 우리 빠꽁시대 빡친 친구 여러분들 시험기간이라고 진짜 너무 수고하고 고생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좀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구나 하면서 너희들 잘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를 잘 해서 시험을 잘 정복하는 다음 세대 개척자가 돼보도록 해봅시다. 자, 그럼 지금부터 람보쌤과 함께 1번 문제부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 보면요. 자, 근로자의 지금 범위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거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거든. 자, 근로자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어. 일단은 근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사용자한테 고용돼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자영업을 한다. 그럼 근로자가 아니라 내가 사장인 거지. 그치? 자, 그러거나 또는 어떠해야 되냐면 임금을 받아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공짜로 봉사해준다? 그럼 봉사활동이야. 그래서 그거는 근로자로 볼 수가 없어. 자, 근로자만을 보기에서 골라보자. 자, 지금 기억 보니까 주요소를 운영하는 갑이 나와요. 자, 주요소를 운영했어요. 내 갑이 사장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영업자죠. 근로자 아니야. 자, 니은 집안일을 하며 생활비를 받는 을. 근데 집안일을 하고 있고 생활비를 받아. 그러니까 임금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용돈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을은 그냥 용돈 받는 사람이죠. 네. 또는 만약에 백수라면 등골 브레이커겠지. 그러니까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 드라마 출연 아르바이트라는 청소년병.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아르바이트 했어요. 고용됐어요. 그리고 뭐예요? 돈을 벌어요. 임금 받아요. 자, 근로자 맞아요. 자, 리을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 공립학교 교사정.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지 않아요? 공무원은 공무원, 근로자는 근로자 이럴지 모르지만 공무원도 어디에 고용돼 있어? 국가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인 거지. 그러면서 월급 안 받아? 받잖아. 그치? 그러니까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D이 정답 5번 정답입니다. 다음 중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 계속 골라볼게요. 자, 기업, 가정주부인 엄마, 근로자 아닙니다. 왜냐면 엄마는 어떤 여러분들에게 밥을 지어주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자, 얼마다 내놔라 이런 식으로 엄마가 하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는 헌신을 해주시는 거죠. 엄마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가정주부인 엄마는 우리가 근로자에 들어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아버지. 네, 완전히 자영업자죠. 네, 자영업자, 근로자 아닙니다. 디귿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친구. 이 친구는 이제 편의점에 고용돼서 돈을 받고 있을 테니 이거는 근로자가 맞아. 자, 그 다음에 이 언니는요. 공립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합니다. 선생님, 공립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공무원? 네, 근로자 맞다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D가 되니까 5번이 정답. 자, 이번엔 근로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근로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야. 근데 이제 근로조건이라는 것은 얘들아 뭐냐면 이 근로자가 내가 일하려면 최소한 이 조건은 사용자가 들어줘야 돼. 그래야지 내가 일하겠다.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근로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1번에 보면 근로자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조건이야. 그래. 그러니까 이 정도는 나한테 맞춰줘야 내가 일한다니까. 네, 이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여기는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너무너무 맞아요. 3번. 근로조건은 법률이 정한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지. 그러니까 근로조건은 최소한 보장이에요. 최소한 보장. 이 말이 뭐냐면 그만큼만 보장해준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근로조건이라는 것은 최소한 이것만큼은 해줘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은 그 말이 의미하는 건 뭘까? 사용자가 그것도 안 해주려고 한다는 거야. 근데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때? 최소한 이만큼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근로자가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맞춰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잘 봐라. 헌법으로 보장한대. 이거 틀렸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것은요. 근로자의 권리예요. 근로자의 권리 또는 근로의 권리를 헌법에서 보장해 주는 거고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 바로 아래에 있는 법률에서 근로조건을 세세하게 적어가지고 보장하고 명시하고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4번은 틀렸어. 헌법이 아니라 이거 뭐야? 법률이다. 근로조건이야. 최소한의 근로조건은 누가
법률이야. 4번 틀렸어. 5번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 조건에 관해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로 하면 돼요, 안 돼요? 구두. 입이야. 구두라는 건 입이야. 그러니까 말로 하면 돼, 안 돼? 안 돼. 반드시 문서로 계약서 써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근로계약서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보니까 근로계약서가 나오는데요. 자, 갑 사용자와 을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합니다. 계약기간 보니까 2020년 6월 8일부터 2020년 9월 8일까지 근무장소 땡땡 사업장 업무 내용 청소. 그러니까 이 사람 6월 8일부터 9월 8일이니까 한 3개월 정도 일하는 거죠. 7, 8, 9. 그러니까 단기간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기간 일해도 근로자야. 그치? 기간하고 상관이 없다 그랬어. 그리고 그 근로의 내용,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것과는 상관없어요. 근로자예요. 그냥 업무 내용 청소. 자, 근로시간이 나오고 있고 임금이 나오고 있어요. 시간당 7,000원 받는데요. 근데 2020년 당시의 최저임금은 8,590원이래요. 이 사람 지금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옳지 않은 거 골라보라 그랬어. 자,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중요하죠.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일주에 40시간을 원칙상으로는 초과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1번 맞습니다. 자, 2번. 자, 기억이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돼. 맞죠?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 총 있는 시간은 9시간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통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4시간마다 30분씩 휴식을 줘야 돼.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보면은 9시, 오전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끝난단 말이야. 그러면 9시부터 6시까지면 총 9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9시간에서 실제 노동은 8시간이고 1시간은 휴식 시간인 거예요. 근데 그 휴식 시간에 대부분 점심을 먹죠. 그렇죠? 그러니까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 주어야 되는 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임금. 매달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액 지급해야 됩니다. 단번에 지급해야 돼요. 나눠서 준다. 네. 무슨 용돈 받냐? 네,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통화로 전액을 지급해야 된다고 했는데,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줘야 돼. 예를 들어서 근로자 아빠, 근로자 엄마, 근로자 삼촌, 근로자 이모 다 안 돼요. 네.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통화라는 건 그때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 그러니까 돈으로 주라는 얘기야. 예를 들면 그 회사에서 삼각김밥을 만들어. 그래서 삼각김밥 100만 개로 그 월급 대신 준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화로 전액을 지급해야 됩니다. 자, 그냥 5번. 을이 갑과 최저임금 미만으로 자, 임금에 합의했어요. 지금 보니까 지금 근로계약서에 썼잖아. 합의했잖아. 그렇다면 이건 유효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거는 7,000원 줘도 되는 거 아니야?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것은 이 합의를 할 때 이때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을이 강압적으로 했다든가 또는 그러니까 갑이 너무 강압적으로 이 계약서를 체결하자고 했다든가 또는 을이 뭔가 이거를 인지하지 못했다든가 계약서에 이런 내용들을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법으로 지켜주는 거예요. 이미 법률에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까지 최소한은 지켜줘야 된다. 그게 8,590원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면은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근로계약서는 무효해. 이 근로계약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번이 틀린 내용이 됩니다. 유효하지 않고 무효해요. 자, 근로자의 권리 보도록 할게요. 자,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한번 골라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근로기준과 최고임금을 보장하는 규정인데 이런 거 시험에 되게 잘 나온다는 거야. 야, 근로기준을 보장하는 거 맞아. 근로자의 권리에 근로기준과 최고임금이야? 최저임금이죠.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법에서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소한 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선 최소한 이만큼 필요하니까 이만큼을 보장해 달라요. 그러니까 그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게 최대한 보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시되어 있는 게 이것 넘어서는 보장해주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최소한 보장. 이만큼을 적어놓고 이것만큼은 보장해주고 이거보다 더 보장해주면 좋아.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임금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규정이다. 네, 기억 틀렸습니다. 자, 니은 단결권은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해 단결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 네, 맞는 얘기입니다. 니은 맞았죠? 자, 디귿 보겠습니다. 단체 교섭입니다. 근로자 단체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네, 노동조합이겠죠. 사실은 노동조합이라고 더 잘 표현돼서 시험에 나옵니다.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장님과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교섭할 수 있는 권리이다. 네, 맞는 얘기죠. 단체 교섭권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단체 행동권은요, 교섭을 해봤지만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파업이나 태업 같은 걸 하는 경우가 되겠죠. 단체 행동권은 단체 교섭이 원만하게 체결되지 않으니까 노동쟁의가 발생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다. 네, 그거 단체 행동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맞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건데 이거 풀어봐. 이거 아주 중요하다. 자, 우리 헌법은 헌법 제32조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 그래, 맞아. 헌법이 보장하는 게 바로 근로자의 권리야. 자, 2번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는 알려주어야 돼. 그래서 요거를 바꿔서 많이 내요. 뭐 20일 전에 알려준다. 또는 뭐 오늘 알려준다.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다. 오늘 알려준다. 완전히 네 시바바 룰라죠. 네 시기죠. 그쵸? 예. 네, 30일 전에 알려줘야 돼요. 이것도 맞아요. 3번. 우리 헌법은 근로조건의 수준 또는 근로조건의 기준 이렇게 표현하죠. 또는 근로조건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그렇네요. 근로조건은 법률로서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로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4번.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일하는 도중에 주어야 한다. 네, 맞지요. 네. 5번. 우리 헌법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및 이익을 향상하기 위해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헌법에서는 근로의 권리를 보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라고 해도 맞고요. 근로의 권리를 보장한다라고 해도 맞아요. 그런데 헌법이 이제 보장을 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 친구들 헷갈릴 수 있어요. 근로자와 사용자 둘 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이유는 근로자가 약자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근로자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자의 권리의 이익을 향상한다는 말은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정답 5번이에요. 이거 잘 풀었습니까? 이거 푼 친구들 굉장히 센스가 넘칩니다. 또 이거를 못 푼 친구들은 지금 깨달으면 되겠죠. 자, 유형 5번 노동상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 굉장히 잘 나와요. 노동상권 서술형 1타라고 했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할게. 자, H마트에서 계약직 사원으로 일을 하던 계약직 사원도 근로자 맞지요? 정규직, 비정규직 상관없습니다. 근로자입니다. 계약직 사원으로 일을 하던 A씨는 마트로부터 갑작스레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부당해고에 대항하기 위해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트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으니까 이 부당해고에 대항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었어. 근데 노동조합은 마트 대표와 협상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으나 마트 측에서는 끝내 협상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노동조합을 만든 거는 단결권이 될 거야. 그지? 그리고 이제 협상하려고 지금 협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단체 교섭권이 될 것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협상을 했다는 거야? 못했다는 거야? 못했다는 거야. 자, 기억 보겠습니다. 가사례의 밑줄 친 부분에서 근로자들이 직접 행사한 노동상권의 종류를 2가지 써보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네,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썼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나 사례입니다. 땡땡 자동차 직원들은 회사에서 노동조합이 요구한 임금 인상안을 거부하자 파업을 시작했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거기를 보면은 나 자동차 직원들이 파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 사례에서 근로자들이 직접 행사한 노동상권은 이제 파업, 단체적으로 행동을 보여줬지. 그러면 이건 단체 행동권이야? 자, 단체 행동권에 대해서 서술해 보래요. 자, 서술해 봅시다. 단체 행동권이 답이 되려면 일단 노동조합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통해서 근로조건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파업이나 태업 등의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노동조합이라는 말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근로조건 협상을 하려고 했지만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꼭 들어가야 되고 파업이나 태업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다. 이 말들이 들어가 주면 네, 이거는 정확하게 서술이 된 것입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다음 가나 사례와 관련 있는 노동상권을 바르게 연결해 보라고 했어요. 자, 이 노동상권 시험 문제 엄청나게 선생님이 잘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땡땡 중공업은 직원들의 근무 조건 개선 요구에 따라 노동조합과 함께 협의회를 열어 의견을 절충했대. 그러니까 단체 교섭을 했어. 관계자는 협의라는 말이 지금 들어갔죠.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등에 관해 사용자와 의논하고 절충할 수 있는 권리가 원만히 행사되어 기쁘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노동조합만 나왔다면 이건 단결권이죠. 근데 단결된 노동조합이 함께 사용자와 함께 뭐 했냐면은 함께 협의를 했다고 했어요. 단체 교섭이네요. 그러면은 지금 3, 4, 5 중에 하나가 답이야? 나 볼게. 모모항공사 조종사들은 임금 인상안 협상 결렬로 파업에 돌입해서 지금 뭐 했대? 파업했대요. 자, 모모항공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쟁의, 파업, 자 이런 단어가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네, 단체 행동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지요.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개명 지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청소년 근로 10개명의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을 옳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 내용들은 다 지금 옳은 내용들이에요.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풀어볼까요? 1번, 근로가 가능한 청소년 나이 기준은 원칙적으로 만 16세다. 아니죠. 틀렸죠. 이게 지금 맞아요. 15세. 근데 이 중에서 지금 틀린 말이 있어요. 이걸 고르면 돼요. 15세입니다. 그러니까 16세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1번 틀렸어요. 자, 2번 볼게요. 청소년의 최저임금은 성인 최저임금의 80%를 적용받아? 아니, 똑같아요.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번이 틀렸어요. 잘 고쳤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3번 볼게요. 하루 7시간 일할 수 있어요. 성인은 8시간 일할 수 있죠. 그런데 청소년은 7시간까지 일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주 5일이라고 하면은 35시간을 일을 하는 건데 최대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은 일을 못해. 그러니까 뭐냐면 이 친구한테 동의를 구해가지고 그날 1시간만 더 연장을 할 수 있어요. 1시간만. 하루에 1시간만 더 연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5일이라고 만약에 친다고 하면 보통 5일이라고 친다고 하면은 5시간은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은 절대 일할 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맞는 얘기인데 청소년도 원칙적으로 성인과 동일하게 하루 8시간까지 근로 가능하다. 틀렸죠. 네. 자, 그 다음에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나와야 되는 개근해야 되는 날에 다 개근을 했어. 그러면 하루에 유급 휴일. 그래서 유급으로 하루치를 더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이거 맞는 얘기죠. 이거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이거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일주일 개근을 하더라도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없다. 상관없어요. 비정규직, 정규직, 일반 정규직 상관없습니다. 자, 일을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해야 돼. 근데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고 나서 첫 임금을 받을 때 작성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작성하는 거고,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뭐 엄마하고 같이 작성한다 이런 거 다 틀렸어요. 근로계약서는 본인이 작성하는 것입니다. 자, 노동권 침해와 구제 방법입니다. 자, 유형 1번 노동권에 지금 침해가 나왔는데, 자, 보기가 의미하는 노동권 침해 사례로 알맞은 거야. 이거 중요하다. 노동조합 만들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노동권을 침해했는데 지금 뭐냐면 노동조합을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는 노동상권 중에 단결권이죠. 그러니까 이런 노동상권을 방해하는 행위를 갖다가 우리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부당노동행위 그 사례로 알맞은 거를 골라보라는 거야. 자, 보자. 최 씨는 동료와 노동조합을 만들기로 했어. 그러나 회사에서
최 씨 등이 노동조합을 만들지 못하게 방해했다는 거야.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당 노동 행위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부당 노동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네네 부당 노동 행위를 네, 위반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당 노동 행위 이렇게 보도록 하겠고요. 이 위반이라는 단어 좀 네, 선생님이 지금 지웠습니다. 자, 그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노동권 침해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요거 풀면은 진짜 대박 사건인데 지금부터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땡땡씨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회사에서 일했어요. 이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까 이 자체가 노동권 침해가 되는 거죠. 임금은 시간당 7,000원 정도를 받았다. 지금 이 부분도 뭐 우리가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급이 9,000원이 넘어가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거는 사실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해요. 만약에 여기에 현재 몇 년도 최저 시급은 얼마다 이렇게 적혀 있으면 우리가 비교가 되겠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안 적혀 있기 때문에 이건 비교를 못해요. 근데 그렇다 쳐도 이 자체가 지금 침해 사례예요. 왜냐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침해 사례가 맞고 2번 나 땡땡씨는 근로계약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였대. 그러면 계산해 봐야 돼. 하루에 몇 시간 있을 수 있냐면 9시간 있을 수 있는 거야. 8시간 일하고 1시간 휴게 시간이니까. 그럼 한번 보자. 9시부터 9시, 10시, 1시간,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그러면은 9시간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1시간은 휴게 시간을 가져야 돼. 그지? 근무 시간 중 나 땡땡씨는 1시간 쉬었다. 그러면 이거는 잘한 거죠. 이건 노동권 침해 사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2번의 정답은 네, 2번입니다. 자, 3번 볼게요. 김땡땡씨는 매일 근로시간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월급날이 되자 사장님은 돈이 없다며 월급을 절반만 줬다. 전액을 다 줘야 돼. 이거 노동권 침해야. 자, 4번. 최땡땡씨는 동료와 노동조합을 만들기로 했어. 그러자 회사에서는 최땡땡씨 등이 노동조합을 만들지 못하게 방해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는 단결권. 이걸 방해했어. 부당 노동행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4번은 노동권 침해가 맞아. 그 다음에 5번. 박땡땡씨가 회사에 결혼한다고 말하자 회사에서는 결혼한 여성은 회사를 그만두어야 한다며 박땡땡씨에게 사표를 내라고 했어요. 이건 부당해고죠. 그러니까 이거는 노동권 침해가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자, 유형 2번. 노동권의 침해와 구제 방법. 자, 그러니까 노동권이 침해되고 어떻게 구제했나. 그림을 분석해서 물음에 한번 답해 보도록 하자. 자, 이거 서술형 진짜 잘 나오니까 지금부터 볼 건데 그림과 관련 있는 노동권은 뭐야?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근로계약서를 쓰고 입사했는데 계약을 어겼으니 해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로계약서 자체가 무효예요, 사실은. 왜냐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한이 단결권이라고 해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법이 보장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가 이런 걸 강요했다면 이 근로계약서 자체가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해고를 당했어요, 이 사람은.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그러면 그림과 관련 있는 노동권, 이 사람 노동권은 단결권이죠. 그리고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부당해고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는 어디를 간다? 노동위원회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뭐 할 수 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거 맞아요. 요거 진짜 시험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한번 지금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노동위원회입니다. 자, 노동위원회에서 우리가 이제 구제를 받는 거야. 할 때 그 구제 절차인데 자, 피해 당사자입니다. 자, 그러면 설명 옳은 거 볼게요. 자, 기역. 노동상권을 침해당한 근로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피해 당사자는 노동상권을 침해당한 근로자. 맞죠? 네. 노동상권을 이제 피해당한 근로자. 맞습니다. 네. 자, 근로자 맞고요. 그래서 노동상권을 침해당한 근로자가 됐습니다. 노동상권을 침해당한 근로자는 피해 당사자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보니까
자, 구제 신청은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3개월 이내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2번 틀렸죠. 네. 자, 디귿 보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먼저 이제 우리가 가는 건데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면 재심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네.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데 지금 없다고 했으니까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리을은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이제 중앙노동위원회. 자, 중앙노동위원회로 가는 거예요. 중노위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고용노동부 틀렸고요. 네. 고용노동부가 아닙니다. 네, 고용노동부와 지방노동위원회, 그러니까 노동위원회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미음 불복했을 때에는 노동법원에 재심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법원이 아니라 이제 어쨌든 간에 행정기관에서 결정 내린 이 심판들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네, 그렇죠. 행정재판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행정법원에 재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요것은 네, 틀린 내용이 되겠다라고 보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네,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한번 골라보자.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갑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갑이 다니던 회사에서 제공되는 상여금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부당 노동행위인 거죠. 그렇죠?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자, 기업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되죠. 너무 맞아. 자, 니은 갑은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어. 부당 노동행위나 또는 부당 해고 같은 경우는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요청하거나 또는 뭐 할 수 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면은 니은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디귿 갑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헌법재판소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그 다음 리을 갑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해고 무효 확인해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해고 무효 확인해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아니에요. 자, 선생님이 지금 요거 지금 문제 너무 잘 나왔어. 약간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 얘기를 해줄게. 자, 우리가 노동위원회가 있지? 자, 얘가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 뭐가 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있다 그렇지? 자, 고용노동부는 중앙에 있어요. 서울에.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이제 지방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인천도 있겠고 그다음에 전라도 광주도 있겠고 그다음에 경기도도 있겠고 이런 지방들 있잖아. 요게 이렇게 세분화돼서 또 이렇게 얘네가 이렇게 마치 프랜차이즈처럼 쫙 있어요. 걔네들을 갖다가 우리는 지방 고용노동관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는 진정을 내는 거야. 진정을 내는 거야. 어떤 경우에 임금이 체불됐을 때. 그런데 지금 해고 무효 확인해소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낼 수 없어요. 그러면 해고 무효 확인해소는 어디에 내는 거냐면 네, 이거는 법원에 내는 겁니다. 네, 민사재판으로 민사소송으로 법원에 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네, 기억 니은이 오르네. 네,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노동권 침해 여부와 구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네, 골라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 하루 10시간 일했어. 그러면 이거 노동권 침해 당했네. 휴식시간 1시간을 보장받았어. 이거 노동권 침해가 아니래. 노동권 침해죠. 매일 하루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거야? 8시간 일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은 8시간이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매일 하루 9시간 일하고 그 다음에 휴식시간 1시간을 받았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네, 요거는 맞는 내용이 되겠죠. 네, 근데 10시간 일했기 때문에 이건 초과 근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을 사용자가 방해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네, 그럼요.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것이죠. 아니 부당해고가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쵸? 네, 그래서 틀렸고요. 3번 부당해고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부당해고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수 있어. 그지? 그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 아니요. 불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불복하면은 그게 중앙노동위원회로 가는 거고 거기서도 불복하면은 행정재판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3번 틀렸고 사용자가 결혼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퇴직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 부당해고죠. 그죠? 5번 사용자가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임금체불이죠, 이게. 임금을 제대로 안 줘. 그럼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구제받을 수 있어요. 신고하거나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번은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16번의 정답 5번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보니까 조금 우리 친구들 요렇게도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도 있고 조금 헷갈렸는데 이런 게 좀 잡힌다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나는 조금 헷갈린다 는 친구들은 분명히 여러분들 이제 헷갈린다 하는 친구들은요. 또 2차시 문제들, 2차시 문제들도 확실하게 풀어보시면 확실하게 머릿속에 잡힐 것입니다. 자, 선생님과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공부하느라고 정말 애 많이 쓰고 있고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 빠꽁시대 아가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겠죠? 자, 친구들, 알비유 안녕!